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더리움의 POS로의 전환이 다가오고 웹3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플랫폼 컨셉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목도 함께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최근 다양한 사건들을 겪었던 바 있는 솔라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직결하여 이루어낸 그리고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웹3의 실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제 멤버십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브릿지 패밀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겹도록 들으신 상호 호환성과 운영성이죠. 상호 호환성과 운영성이 중요한 이유는 웹3라는 인프라가 탈중앙화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이자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웹3의 도래가 상호 호환성과 운영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게 만들긴 하였지만 인터넷이 도래하여 다양한 플랫폼들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생태계가 생겼던 것처럼 웹3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상호 호환성과 운영성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숙제 중 대표적인 숙제가 바로 수수료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한 핀테크와 SNS 등의 새로운 서비스와 생태계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산업을 편하게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기술의 발전으로 다음 형태로 진화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웹3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웹3를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웹3가 차세대 인터넷이라면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던 모든 인프라와 서비스, 생태계, 그리고 산업들이 웹3라는 차세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함께 변화하고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웹3는 탈중앙화된 차세대 인터넷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누리던 모든 서비스와 생태계, 애플리케이션과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DEX, DeFi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생태계, 애플리케이션, 산업들을 탈중앙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바로 웹3를 구성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이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로부터 파생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수수료 문제가 웹3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웹3라는 차세대 인터넷이 현재 우리가 기존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누리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웹3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수수료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요소일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올해 초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X 이더리움 펀드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2022년 3월 작성된 Get Smart on Smart Contract Platforms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정복해라 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NFT가 유명세를 탔고 DeF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사용자들이 탈중앙화 거래소들로부터 누릴 수 있는 대출과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들을 본격적으로 온체인에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유입은 빠르게 수수료를 치솟게 하여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온체인으로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비싸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솔라나, 아발란치와 같은 신흥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특히 솔라나의 경우 2021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3월 이후 12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했다며 솔라나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네트워크 수명 대비 트랜잭션 수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솔라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네트워크 트랜잭션 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발한 트랜잭션이 가능한 이유에는 분명 저렴한 수수료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수수료는 곧 장기적인 네트워크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수의 트랜잭션 건수를 파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솔라나는 강력한 인프라와 차별성을 갖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갖춘 프로젝트라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별성과 이점을 가진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라는 점에 있습니다. 레이어 1이란 가장 기반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블록체인으로서 네트워크의 기본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베이스 레이어에서의 처리 속도와 비싼 수수료로 인하여 프로젝트들의 운영에 있어 분명한 걸림돌이 되고 있죠.
물론 비싼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인 레이어 2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레이어 1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과 레이어 2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레이어 1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자 블록체인으로서 더 나은 보안과 안정성, 그리고 메인 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 간의 원활한 상호 운영성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레이어 2는 레이어 1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이드 체인과 같은 체인인데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값만을 기록하여 탑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즉슨 레이어 2 솔루션은 메인 체인과의 상호 호환성뿐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이 해당 레이어 2 솔루션과의 상호 운영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연결을 통한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오프체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요소들에 대한 진위성 여부 검토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생태계는 어느 정도 분열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EVM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어떤 레이어 2 솔루션을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발생되는 고민으로서 개발자들에게는 큰 과제로 다가올 수 있죠. 때문에 솔라나는 레이어 2 솔루션이 유일한 확장성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레이어 2 솔루션이 무조건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레이어 2는 네트워크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블록체인 성능이나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메인 체인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다양한 솔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할 정도로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레이어 1은 가장 기반이 되는 생태계인 만큼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메인 체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속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항상 유지되리라는 법도 없고 메인 체인에 대한 문제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확정지어 답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웹3와 IoT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과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만큼 레이어 1 자체가 상호 호환과 운영을 비롯한 생태계 발전과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해결해주고 있다면 이는 분명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도래하게 될 이더리움 머지는 이더리움의 자체적인 거래 수수료를 낮추지는 않는다는 기사 내용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프로토콜의 가스 비용은 이더리움의 가격과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의 웹3 기반의 더 많은 활용성을 고려해본다면 기본적인 레이어 1에서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자 강력한 이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은 이번 머지 이후에 이루어질 업그레이드들을 통해 프로토콜의 가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 예정이지만 현 시점까지 걸려온 시간과 앞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고려되는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레이어 1 단계에서 특히 이더리움과 같은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기본 체인에서 변화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기본 프로토콜이 태생적으로 가져온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차별화 요소가 되고 강력한 이점임을 증명하듯이 2022년 9월 1일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헬륨은 네트워크의 중요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기 위하여 운영 효율성과 확장성 향상을 위해 솔라나로의 이전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 다뤄진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듯이 헬륨 프로토콜이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적합한 블록체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블록체인에 구축해야 했고 이더리움은 너무 느렸으며 다른 대안들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죠. 때문에 헬륨의 솔라나로의 이전 제안은 솔라나의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소식이라 해석해 볼 수 있으며 HIP 70에 대한 투표가 9월 18일 종료되고 솔라나로의 이전을 확정짓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솔라나의 진가를 잘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실사례가 됨과 동시에 헬륨 이외에도 다수의 프로젝트들로 하여금 솔라나로의 이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솔라나로 하여금 웹3 시대 다음에 도래할 IoT라는 주요 키워드와 인프라에 솔라나의 생태계를 확장시킴으로써 IoT 부문에서도 솔라나의 영향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더리움 클래식의 범위보다는 헬륨이 담당하는 IoT 부문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대한 기회를 품고 있는 IoT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또한 금융 서비스 외에도 사물 인터넷 기기 애플리케이션은 다가오는 디지털화 세상에서의 온라인 활동을 위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IoT 산업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솔라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본 소식과 관련하여 준수배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헬륨의 솔라나 이전은 다른 암호화폐들이 레이어 1으로 이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며 독립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번 소식을 접할 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커뮤니티의 규모에 따른 발전 및 진화 속도, 그리고 웹3와 IoT 등의 더 거대해지는 인프라 규모를 포괄하는 데 비롯될 수 있는 한계 등으로 독립적인 블록체인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솔라나의 중앙 집중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솔라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실제로 최근 사건 사고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발판으로 분산화에 집중한 솔라나의 근황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8월 16일에는 점프 크립토와 솔라나 파운데이션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위한 두 번째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성능을 개선하고 탈중앙화를 촉진하고자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점프 크립토의 경우 웹3 인프라의 개발자이자 투자자로서 단순히 탈중앙화의 강화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디파이 프로토콜과 NFT 그리고 DApps 등의 측면에서 솔라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제안하며 웹3 시대의 이더리움의 공란을 메울 수 있는 공격적인 액션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2022년 8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솔라나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인 클락워크스가 AWS, 아마존 웹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중앙집중식 클라우드 제공자가 DAO 툴링이나 결제 처리와 같은 블록체인을 위한 자동화된 제품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거하면서 솔라나의 분산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솔라나의 탈중앙화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어 보이는 솔라나지만, 개인적으로 솔라나의 최근 행보를 바라볼 때 과거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속적으로 해킹당했던 시기가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가치 또한 평가절하하였고, 실제로 지금도 솔라나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바라보며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더리움 2.0이 다가옴에 따라 웹3의 본격적인 도래가 시작하기 전에 그레이스케일이 펀드에서 굉장히 빠르게 트러스트 상품으로 등록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웹3 생태계에서 실제로 이더리움 채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강점을 가진 레이어 1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웹3가 차세대 인터넷이라면 상호 호환성과 운용성을 비롯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레이어 1 솔루션으로서의 저렴한 수수료와 속도를 가진 솔라나는 가히 이더리움의 뒤를 이어 웹3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